재차 상승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시세 기준 약 860만원을 넘어서는 일봉이 나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완전마구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차트 분석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지난 시간 분석 이후 현재의 상황과 이후 흐름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며 유튜브에서 질문 주신 시청자분들의 차트 분석까지 모두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고 시청자분이 질문 주신 왁스코인, 비트코인 SV, D마켓, 제로엑스, 엘프코 분석을 드리며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 먼저 지난 분석글을 조금 살펴보면 단기 상승 시 볼 수 있는 저항 레벨과 이후 저항 레벨을 상승 돌파해 주지 못하면 떨어질 수 있는 라인까지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현재의 비트코인 차트를 살펴보면 저항 레벨 1인 873만원 선까지 올라와 주었으며 이후 설정한 810만원에서 820만원 구간 지지 자리를 도달을 했죠. 그럼 현재의 상태를 좀 더 자세히 여러 방면에서 분석해보고 향후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같이 알아보실까요? 이평선과 하락 추세선 분석. 앞전 비트코인 차트 분석 시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21선 차트에서 붉은색입니다. 21선의 지지를 확인하러 내려왔으며 어제는 지지를 해주었고 반등에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차트에서 21선은 생명선이다 라는 말은 교과서처럼 나오는 말인데요. 그만큼 이평선을 분석할 때 21선은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평선 분석에서는 해당 이평선의 방향도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데요. 현재의 이평선 방향이 수평인 상태로 이 경우 지지선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평선이 지지를 받을 때는 이평선 방향 자체가 상방으로 올라와 주었을 때 시세가 이평선에서 반등을 하여 재차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평선 방향이 수평일 경우에는 상승하는 흐름일 때보다 조금 지지를 받기에는 힘들다는 게 이평선 분석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보라색 6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방향도 하방이기 때문에 현재 이평선 상태는 그다지 훌륭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또한 하락 추세선 관점으로 보았을 때 올해 2월 고점에서 3월 고점까지 내려오는 이러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재의 추세가 조금 불안한 상황이고요. 우선적으로 재차 상승을 위해서는 하락 추세선 돌파도 시급해 보입니다. 캔들 패턴 관점으로 보았을 때 제가 이전 캔들 패턴 관점에 대해서 현재의 상태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캔들 패턴 관점에 대해서 조금은 공부하는 시간도 가져볼 텐데요. 먼저 위에 비트코인 차트에서 일봉으로 추세 전환만 가지고 캔들 패턴을 보았을 때 의미 있는 캔들의 몸통 중심을 기준으로 가로선을 그려보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하나. 먼저 첫 번째부터 보실게요. 먼저 첫 번째 구간을 보시면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출현 이후 이 양봉의 몸통 절반 이하로 내려간 음봉 마감 없이 상승세를 지속하였을 때는 상승세가
유지된다. 즉 추세 지속형 패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추세 반전형 패턴이 나왔는데요. 의미 있는 양봉의 몸통 절반 이하로 음봉이 마감을 했을 때 상승하던 추세가 하락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며 이후 지속적인 하락을 시작하였죠. 그 다음 세 번째는 3음봉 출현으로 하락 지속 패턴이 유지가 되어야 되지만 보통은 3음봉 뒤에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여 음봉의 절반 이상을 넘지 못하는 양봉으로 마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지는데 이번처럼 양봉이 크게 나와 추세를 반전시켜주고 이후 지속적인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는 이러한 추세 반전형 캔들이 나오면 이후 추세가 지속적으로 갈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현재의 차트를 보면 4일 전 제가 분석을 드렸을 때 몸통의 절반 이하를 내려간 일봉 마감이 되었기에 지속적인 추세 하락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캔들 패턴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재의 의미 있는 캔들은 바로 이러한 음봉의 캔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떤 캔들이 나와야지만 추세를 전환하여 재차 상승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흐름, 몸통의 절반 이상을 올려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추세는 반전하게 되어 이후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겠죠. 재차 상승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시세 기준 약 860만원을 넘어서는 일봉이 나오면 가능합니다. 860만원을 넘겨준다는 것은 앞서 하락 추세선이 내려오는 이 지역도 돌파가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추세의 지속성을 띌 가능성이 높습니다. 패턴 분석, 역회된 숄더가 가능한가도 좀 살펴볼 텐데요. 상승 패턴인 역회된 숄더 패턴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저항이 약 870만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브레이크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내려온다면 이전 매물대가 많았던 그 구간 위에서 스탑이 된다면 큰 상승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분석은 항상 큰 봉에서 작은 봉 순서로 분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흐름을 살펴보면서 향후 방향을 예측하여 이후 작은 흐름으로 매수 포인트나 매도 포인트를 잡고자 함에 있죠. 먼저 1봉부터 살펴보면 단기 흐름을 제외한 모든 흐름이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어 이전 고점을 단기간 올려주기란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반등까지는 허용을 할 수 있는 모양이 단기 흐름에 나오고 있어 이 단기 흐름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4시간 봉과 1시간 봉은 그에 맞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시간 봉에서는 저점을 조금씩 올려줄 거란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모습은 1시간 봉에서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향후 전망. 현재의 비트코인 시세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 예측됩니다. 단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위쪽으로의 저항은 이전 전고점 부분이자 하락 추세선이 만나는 저항 레벨 1 873만원 선을 단기 상승 목표가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만약 이 자리에서 저항을 받아 지지를 받아 좋은 자리는 844만원 선
844만원 선 부분에서 오래도록 시세가 유지가 된다면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세가 하락하여 일봉 22평선을 하방 돌파하게 되는 810만원짜리의 지지가 무너지게 된다면 이후에는 하락 추세 지속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아래 지지 레벨인 776만원 자리까지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거래량을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만약 상승 돌파를 했는데 거래량이 얼마 없다면 이 상승은 큰 상승보다는 오히려 속임수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고, 만약 810만원의 지지가 무너지고 거래량이 적다면 이것 역시도 속임수에 가깝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으며, 거래량이 터졌다면 그 방향으로 방향성이 어느 정도는 정해졌다고 생각하고 매매를 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트코인 분석. 지난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 종목들에 대한 분석을 의뢰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분석을 의뢰한 코인 중에 왁스코인, 그 다음에 비트코인 SV, 엘프코인, 디마켓과 제로엑스코인에 대해서 간단히 이분들 맞춤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분석은 이분들의 맞춤 분석이지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자나 아니면 다른 평단에 있는 분들하고는 조금은 틀릴 수는 있으나 그래도 어떤 식으로 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테니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청자분의 평단은 약 101원으로 현재 약 마이너스 65%의 큰 손실이 있는 종목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종목이든지 진입 시 근거에 따른 손실 지정가를 설정하지 않으셨다는 문제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현재처럼 마이너스 65%가 되었는데도 손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매 방법에 조금 서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으며, 만약 다음번 매매를 하실 때는 꼭 매매를 하신 뒤에는 어느 선까지 내려가면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꼭 스탑로스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왁스코인의 경우 세력 펌핑이 되었을 때 진입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승이 다시금 일어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회복하실 수 있을지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대를 해보아야 하는 건 앞서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통해 이야기 드린 대로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고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 왁스코인 이 종목도 재차 상승으로 고개를 돌릴 수 있을 거라 예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시청자분 평단까지 오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생각되며, 위로의 저항선인 45.6이나 57원 근처까지 올려준다면 일부 물량을 줄여서 재차 매입을 통한 평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810만원 선을 지지해주지 못하고 하락하게 된다면 왁스코인의 경우 그 아래 지역인 31.3, 그 아래는 28.9 두 지역의 지지 자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지역 같은 경우 마이너스 10%, 두 번째 같은 경우 마이너스 15%의 자리이기 때문에 많이 조심하셔야 할 거라 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매도하세요, 여기서 매수하세요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 이유는 지금 제가 드리는 분석 자체는 리딩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나 적극적인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모든 매매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SV의 경우 비트코인과 커플링 되는 성향이 매우 강하죠. 즉 비트코인 분석을 토대로 분석을 하시면 되는데, 비트코인 SV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보다 조금 더 큰 상승으로 인해 자리가 좋아진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처럼 아래쪽 지지 자리는 19만원 선 부근과 18만원 부근까지도 열려있게 됩니다. 우선 글의 내용으로 보면 문의 주신 피카츄님의 경우 매매 시 전략 없이 매매를 하신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처음 진입 시부터 매수가 선정, 매도가 선정, 손절가 설정 등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리고, 본인 비트코인 SV 평단가는 이번 비트코인이 상방으로 고개를 돌려준다면 충분히 한 번에 올 수 있는 자리이니 우선은 평단가 근처에서 정리하시고 다음번에는 전략을 세워서 매매를 하신다면 이러한 고민 없이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엘프코인 차트 분석. 엘프코인 매수하신 시청자의 경우 여러 번 물타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물타기 끝에 현재 평단가가 142원이라고 하시는데 현재 투자금도 매우 크시다고 합니다. 먼저 이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종목 선정에서 조금은 미스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우리가 종목 선정 시에는 거래대금이 많은 순서대로 종목 선정을 하곤 하는데요. 엘프코인 같은 경우 현재 거래대금 순서로 제일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별 상황을 보아도 그다지 많지 않은 거래량이 나타난 것을 보이며, 이처럼 거래량이 있었던 날에는 세력 펌핑으로 인한 거래량만 늘었을 뿐입니다. 엘프코인 차트 분석을 조금 더 해보자면, 이평선 배열은 단기 이평선 2개, 5일선과 21선이죠. 모두가 데드크로스가 이루어지기 직전이고 장기 이평선도 데드크로스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상태로 매우 좋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흐름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종목으로 위로의 강한 저항은 수평적 저항 자리와 이평선의 저항 자리가 겹치는 91.4원 자리 근처가 가장 강력한 저항 자리로 볼 수 있었습니다. 비트가 하방으로 고개를 돌리게 된다면 엘프코인의 경우 매우 좋지 못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도 제 견해이니 매매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시청자분이 D마켓과 제로엑스 두 가지를 들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문의 주신 분은 본인이 평단가에까지 올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왁스코인 분석 때와 마찬가지로 너무 크게 물리셔서 중간에 물타기를 통한 평단가를 낮추면서 탈출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를 거라 생각되며, 본인 평단가까지 지속적으로 기다린다면 언제 다시 본인 평단가까지 올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두 종목 중 그래도 D마켓이 현재의 자리가 조금 더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로엑스 코인의 같은 경우 조금 더 좋지 못한 라인까지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었으며, 흐름 분석을 통해서 보았을 때는 두 종목 모두 큰 흐름이 상방으로 돌려주고 있어 비트코인이 심술만 부리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차트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 매매를 하실 때는 항상 비트코인을 먼저 분석한 이후 알트코인 매매를 해야 하는 것을 습관화하셨으면 좋겠고, 진입하시기 전에는 전략에 따른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업비트에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스탑로스를 필수적으로 하셔 손실을 최소화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업비트 모바일 또는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탑로스 설정 방법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영상은 제가 조금 재밌는 주제로 아마 여러분을 뵐 것 같은데요. 당장 코인 정보는 과연 누가 먼저 알고 있을까? 왜 상장 코인은 발표가 되기 전부터 시세가 올랐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내용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다음번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